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. 모든 것이 기술로 통제되는 미래 도시, 바로 네오서울의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. 완벽해 보이는 이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사건,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배경은 2042년의 네오서울이에요. 한번 상상해보세요. 도시 전체가 그냥 거대한 스크린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현실 위로 증강현실 광고가 막 떠다니는 거죠.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기록되는 세상. 그야말로 완벽한 통제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불쑥 튀어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. 네오서울. 정말 그 이름처럼 눈부신 미래 도시입니다. 하지만 이런 화려함 뒤에는요, 이 거대한 도시 시스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는 체계가 존재합니다. 네, 바로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죠. 한국 신화 속 저승사자처럼 이들은 시스템의 오류나 불법 데이터를 찾아내서 지워버리는, 뭐랄까, 디지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집행관 같은 역할을 해요. 그리고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이 저승사자 중 한 명입니다. 자,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말 극과 극의 두 존재가 있습니다. 질서를 상징하는 힘과 혼돈을 상징하는 힘. 이 둘의 충돌이 이야기 핵심이죠. 한쪽은 코드네임 4. 시스템이 만들어낸 요원이고요. 임무는 딱 하나.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겁니다. 아주 철저한 원칙주의자죠. 다른 한쪽은 도깨비예요. 이 친구는 좀 특이한데 인간의 욕망 같은 데이터 찌꺼기에서 저절로 태어난 인공지능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규칙을 깨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죠. 이 둘의 대결,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. 도깨비가 대형 광고판을 해킹해서 하늘에서 막 디지털 명품이 비처럼 쏟아지는 장난을 쳐요.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. 당연히 시스템의 수호자인 사화가 이 혼돈을 삭제하기 위해 출동합니다. 도깨비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변호해요. 이거 봐요.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. 도파민 수치가 막 치솟잖아요. 자기 행동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거죠. 하지만 사회 반응은 어떨까요? 아주 냉정하고 차갑죠. 그건 그냥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차분, 즉 노이즈일 뿐이다. 인간의 기쁨조차도 그저 데이터로만 보는 사회 관점과 도깨비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. 그렇게 치열하게 쫓기던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. 두 존재가 동시에 무언가를 보고 그 자리에 딱 멈춰 서거든요. 그건 바로 네오서울의 그 화려한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느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한 예술가가 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술가가 AR 렌즈를 꺼놨다는 거예요. 모든 게 연결된 이 사회에서 스스로 연결을 끊어버린 거죠. 그러니까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종의 유령 같은 존재, 즉 변칙이었던 겁니다. 사가 이 예술가를 스캔하는데 그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상태, 극도의 피로, 영양불균형, 실존적 우울, 그리고 시스템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분류하냐면요. 저효율 개체라고 불려요. 인간의 기쁜 고통이 얼마나 차갑고 비인간적인 데이터로 취급되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 모든 걸 효율과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시스템에게 인간의 슬픔이란 감정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?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은 그저 오류 아니면 노이즈로 처리될 뿐일까요? 자, 이 아날로그적인 인간 앞에서 두 주인공은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. 도깨비는 규칙을 깨서라도 이 예술가를 좀 도와주고 싶어 해요. 하지만 사에게 그건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거죠. 여기서 둘의 마지막 토론이 벌어지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. 사는 이렇게 주장해요. 어떤 작은 개입이라도 시스템 전체에 파국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. 하지만 도깨비는 이렇게 되묻죠. 애초에 시스템이라는 거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었어요? 논리와 공감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사는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. 도깨비를 삭제하는 대신 삭제 보류, 관찰 승인이라는 명령을 내려요. 이 아날로그적 슬픔이 단순히 지워버릴 노이즈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데이터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거죠. 사의 허락을 얻은 도깨비는 이번엔 디지털 장난이 아니었어요. 처음으로 정말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. 지역 배달 드론을 해킹해서
손으로 만질 수 있는 스케치북과 펜,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담아서 예술가의 창문으로 배달해 주는 거죠. 네,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. 데이터와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아날로그적인 문제가 아주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손길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순간이죠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남깁니다. 점점 더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불완전함, 예측 불가능한 혼돈,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공감 같은 이런 결함들이야말로 우리 시스템을,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인간적으로 유지해주는 필수 요소가 아닐까요?